제2장 내 배 아파 낳지 않은 자식들. 시집온 첫날부터 전분을 기다린 것은 배고프다 울어대는 내 아이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11살 큰아들 박진수는 전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고 7살 큰딸 박순이는 엄마 아니야? 라고 소리쳤으며 5살 박영희는 구석으로 숨었고 3살 박미애는 전분의 치마를 물어뜯었습니다. 첫날 밤 막내가 엄마. 를 찾으며 울자 전분이 등을 토닥이자 엄마 아니야. 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말이 전분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툰 사랑과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해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수룩한 전분. 다음 날 전분이 밥을 차렸지만 순이는 이거 맛없어 했고 진수는 괜찮습니다, 아줌마. 라며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전부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아주고 싶어도 몸이 굳었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애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전분이 손을 내밀자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라며 울었습니다. 전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옆에 앉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미애의 등을 토닥이며 된장을 가져와 무릎에 발라주었습니다. 미애는 여전히 전분을 노려보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작은 변화였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더 복잡했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수는 매일 밤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낮에는 전분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진수야, 밥 먹어라. 전분이 말하면 네, 아줌마. 하고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왔니? 네, 숙제는 다 했어? 네. 진수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냉담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진수의 옷이 해진 것을 보고 새 옷을 사주려 했습니다. 진수야, 옷 좀 벗어봐라. 치수를 재야 해서. 아줌마 괜찮아요. 이거 아직 입을만 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너무 작아졌어. 새로 지어줄게. 전분이 말했지만 진수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분은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진수는 집안의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그리웠고 아버지는 무뚝뚝했으며 낯선 계모는 어색했습니다. 동생들은 어리고 이 집에서 진수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엄마가 해주던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엄마의 품이 얼마나 포근했는지. 진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진수의 성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진수야, 너 이렇게 공부 잘하면 부산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수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진수는 그날부터 더욱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전부는 진수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눈 나빠진다.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세 딸들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큰딸 순이는 전분이 만든 음식에 늘 불평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해준 거랑 달라요.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전분이 무엇을 해줘도 순이는 죽은 엄마와 비교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순이의 치마를 수선해 주었을 때도 순이는 엄마는 여기에 리본을 달아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전부는 서툴게 리본을 달아주었지만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역시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영희는 전분이 다가가면 항상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영희에게 과자를 주려고 했을 때 영희는 아줌마가 주는 거 싫어요. 과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영아, 그러면 안 되지 전분이 말했지만 영희는 엄마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미애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줌마 싫어. 아줌마 저리 가. 미애는 전분이 다가오기만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분은 매일 밤 우물가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그럼에도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전부는 늘 자신의 밥을 덜어 아이들 그릇에 더 담아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안 먹어요. 어느 날 진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배불러. 너희들이 더 먹어야지. 전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겨울이 되자 아이들 옷이 모두 낡고 해졌습니다. 전부는 자신이 입을 옷을 사는 대신 아이들 옷을 샀습니다. 입다가 헤어지면 밤마다 백열등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 해진 옷을 꿰매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새 옷이에요?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거야. 입어봐라. 전분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새 옷을 입어보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처음으로 전분에게 건넨 고마움의 말이었습니다. 전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순이 정말 예쁘네. 시집 온 지 2년째 전분은 임신을 했습니다. 전분의 배가 불러오자 아이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줌마 배에 아기 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동생이 생길 거야. 전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배에도 미애가 있었어. 그런데 엄마는 미애 낳고 죽었어. 순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도 출산하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들이 더 소외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분을 보는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자식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겠지. 진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전부는 딸을 낳았습니다. 박정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전부는 처음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곧 정혜를 요람에 눕히고 상철의 아이들을 챙기러 갔습니다. 밥 먹어라. 얼른 학교 가야지. 동네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새댁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지. 애들 밥은 큰애가 차려줘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죠. 전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전부는 정혜가 울어도 먼저 상철의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영희가 숙제를 못하면 옆에 앉아 도와주고 미애가 놀아달라고 하면 업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정혜는 요람에서 혼자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혜 좀 보세요. 계속 울고 있어요. 미안, 지금 저녁 준비 중이라서. 진수야, 내가 좀 안아줄래? 전분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아닌데요. 진수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을 다 차린 후에야 전부는 정혜를 안아젖을 물렸습니다. 진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공부를 워낙 잘해서 부산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추천하려고 합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수 공부 잘하니까 좋은 학교 보내야지. 전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진수가 여기서 벗어나면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진수가 떠나기 전날 전부는 진수의 짐을 싸주려 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옷 좀 챙겨줄게. 아줌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수는 전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멀잖아. 따뜻한 옷 챙겨야지.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정혜나 챙기세요.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전부는 몰래 진수의 가방에 두꺼운 양말과 목도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집을 떠날 때 전부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진수야, 부산 가서 건강해야 한다. 밥 잘 챙겨 먹고. 진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하고는 걸어갔습니다. 전부는 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끝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구나. 세 딸들은 오빠가 떠나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 언제 와? 미애가 물었습니다. 방학 때 진수는 동생들에게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편지 써줘.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오빠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수도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떠나고 1년 후 전부는 아들 박정수를 낳았습니다. 또 동생이 생겨? 이제 아줌마는 정혜랑 정수만 좋아하겠네.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수가 울어도 먼저 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정혜야, 너는 나중에 먹자. 언니들 먼저. 정혜의 눈에는 서운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툰 어머니 노릇과 갈등. 전부는 배우지 못한 탓에 어머니 노릇이 서툴렀습니다. 어느 날 순이와 정혜가 인형을 가지고 싸웠을 때 전부는 순이야,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줘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양보해야 해요? 정혜는 진짜 아줌마 딸이니까 편드는 거죠? 순이는 인형을 던지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혜는 엄마는 왜 맨날 언니들만 편들어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영희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울며 돌아왔을 때 전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울지 마라.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였으면 이해해줬을 텐데.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미애가 열이 나서 아플 때도 전부는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놓는 것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순이의 12번째 생일날 전부는 미역국을 끓였지만 순이는 엄마는 생일날 항상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전부는 그날 밤 마을까지 뛰어가 작은 떡을 사왔습니다. 영희가 그림 숙제를 해가야 하는데 전부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고 정혜가 아플 때는 미애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 미애가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맨날 정혜만 챙겨요. 전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친자식과 의붓자식 사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분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정혜와 정수는 엄마라고 불렀지만 순이, 영희, 미애는 여전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진수는 방학 때만 집에 왔는데 올 때마다 전분에게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엄마 왜 언니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언니들한테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있어서야. 그럼 엄마는 언니들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야. 그런데 언니들이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워하는 거야. 막내 미애는 조금씩 전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 된 미애는 전분이 과수원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손 아파요? 이거 불어줄게. 호호. 그날 밤 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전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미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엄마라고 불러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진수가 여름방학에 집에 왔을 때 전부는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진수는 전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부는 진수가 정수와 웃으며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부는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아이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지만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옷을 기웠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전분의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가 세댁,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겠다. 말했지만 전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전부는 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 정애, 정수. 전부는 미애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전부는 정애와 정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정애야, 정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언니들, 오빠들도 똑같이 사랑해. 이해해줘.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일 거야. 진수도, 순이도, 영희도 언젠가는 나를 엄마라고 부를 거야.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분의 3번째, 4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전분의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했지만 전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2장 끝.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3장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